팔자줄 이상으로 존경한 예측 시스템을 갖춘 툴이 없습니다. 제가 뭐 신은 아니니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10중 8구는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금의 그 여권 집권 세력은 하여튼 최대한 선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를 제가 직접 굉장히 정교하게 풀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이런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내년 경자년 이후에 신축년에 거의 필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이민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때 대선이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속당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팔자를 제가 이제 그 주제로 삼아서 이제 조금씩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 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그냥 잃어버린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어의 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오신다고 해도 특별한 영향력은 없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그래도 선봉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네. 자, 그 점은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시절이 진짜 하수상하고 예. 지금 뭐 이 정도 지금 사태나 정국이면은 그 야당의 그 좀 지도자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약지를 그릴 그렇죠. 수도 있는데 예. 뭐 어쨌든 뭐 지금 그 보수 세력이나 우파 세력의 지금 그 문제가 좀 있죠. 좀 결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탄창파와 뭐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이 일단 융합되기가 너무 어렵고, 예. 그다음에 뭐 우죽순 뭐 전부 다 지금 다 깃발을 꽂는 그런 지금 형국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일단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서 2022년 뭐 20대 대통령 차기 대선에서도 저는 여권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여권이 아니고 야권이겠죠. 야권이죠. 야권이겠죠. 예. 예.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어느 시점에서 예측했습니까? 2021년 신축년입니다. 예. 2021년 2021년 신축년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2021년 신축년에 몰락한다. 네네. 그러니까 예.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지만은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 그래서 2019년이니까 2년 네. 신축년 매달경에 무너집니까? 신축년에 이제 진월이나 추월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이미 그 모멘텀은 이제 진월 그러니까 이제 늦봄경이 되겠죠. 늦봄. 예. 그러면 이제 늦봄이라 그러면 채 2년도 안 남았군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종지부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보려면 추월이니까 추월 상황은 그 이듬해 이제 양력 1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2022년 양력 1월이 되어야 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이제 그 종국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내년 상황은 이제 경자년 아닙니까? 예. 경자년에 우파가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이 이렇게 고지를 선점하고 이런 추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4월 총선은 뭐 이 채널에 이제 뭐 열혈 시청자분들의 기대는 좀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사태 가지고 정권 몰락까지 연결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건 예.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운세도 일단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운세다. 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선에서 약진한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총선에서 일단은 선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진을 한다면은 정권의 몰락은 어려워지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 가지고 문정권의 몰락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조국 가족 게이트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예측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세계적인 명리학자 이수 선생께서는 전혀 다른 이론을 내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바로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 게이트가 터질 확률이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명리학상으로 팔자수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빅3라고 하는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명리학의 이제 그런 대가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그 욕술인들이 악어처럼 살아라 그랬다고요. 예, 악어처럼. 그때나 뭐 안다고 해서 뭐 말을 뭐 예언을 이렇게 내뱉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우리나라에서 빅3 사실 뭐 외국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예측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글쎄요, 이런 좀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뭐 김정은, 문재인, 조국 이렇게 3일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럼 잠깐만요. 김정은, 예. 문재인, 조국 3일째. 예. 노무현, 문재인, 조국 3일째. 예. 야, 그렇다면 노무현, 김정은, 문재인 3일째. 이래도 등식이 성립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3일째 명이라는 게 이제 우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같이 흥망성쇠를 이제 겪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 같은 흥망성쇠.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도 같이 산다. 그렇죠.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 운명 공동체. 예, 운명 그렇죠. 공동체. 예. 예. 그래서 김정은의 팔자도 정확하게 뭐 입수된 바가 없고 예.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뭐 화교들의 사이트에서는 예. 거의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전제한다고 하면은 예. 김정은의 종말도 2021년 신축년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잠깐만요. 예. 김정은의 운명이 네. 2021년. 21년이죠. 신축년. 예. 예. 김정은도 사만입니다. 사만. 어? 그러니까. 야! 잠깐만요! 자, 전 세계 게릴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 명리학자 이수 선생께서 예언했습니다. 김정은 2021년 사망! 네. 사망! 야, 이게 오히려 특종인데요. 20대 저는 대통령 뭐- 예언보다 이게 더 특종인데요. 저는 이미 올해부터 굉장히 불리한 운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야, 김정은 2021년 사망! 네. 몇 월달입니까? 그 뭐 몇 월 뭐까지 일단 그 진술충미월에 이제 토의 흉충에 이제 사망되는 거니까 예. 뭐 진월 정확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늦봄 예. 진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넘겨도 예. 양력으로 예. 2022년 예. 양력 1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아, 수명이 예. 훨씬 더 일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김정은 북한 그 김정은 요즘 뭐 김정은도 국방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하여튼 김정은이는 어쨌든 예. 김정은의 정확한 호칭은 예. 게릴라 방송은 팩트 방송이니까 예.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이죠. 예. 옛날에는 이제 김정일은 예. 국방위원장, 예.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예. 그런 예. 디테일까지 뭐 제가 어떻게 예. 근데 어쨌든 사파는 제가 예. 고수니까. 예. 그 김정은 뭐 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장이 뭐 2022년 양력 1월까지 넘기지 못하는데 2020년과 관련된 2022년 양력 1월이죠. 그러니까 양력 21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2021년 1월부터 그냥 12월까지 네네. 그냥 그 기간에 2021년 예. 도에는 반드시 김정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축년 2021년이라는 것은 예. 2022년 양력 1월까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예. 음력으로 대강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보통 이제 우리 절기력으로 하는 건데 예. 어쨌든 그 추월 상황까지로 이제 수명이 다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수명이 다 됐다. 이 수명이 비단 그 해만 아니라 예. 이미 올해도 위험하고 내년도 위험하고 계속 위험합니다. 아, 계속 위험한데 예, 예, 그때가 결정적으로 배터리를 치면 예. 수명이 다 끝난다. 예, 근데 이제 유효기간 끝났다. 뭐 이 예. 얘기군요. 운명 예. 공동체로 생각하자고요. 예. 그러면 우선 조국 장관이 예. 2020년에 그러니까 자월 연말까지를 넘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권에서 이제 다른 뭐 지금도 이미 해제되고 있지만 뭐 예. 역대 이제 총리가 대통령이 당선된 예가 없죠. 그렇죠. 예, 뭐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보이는 그런 이제 야성적인 부분이나 뭐 예. 이런 부분에서 근데
글쎄, 우리가 이낙연 총리를 야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예.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고, 예.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뭐 오늘 합체로 적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뭐, 김정은을 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제가. 그런데, 어쨌든 조국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굉장히 부각되다가 예, 부각되다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경주마로 치면은 복병마 정도 현재 볼까요? 시점에서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장 지금 뭐 선두죠. 많이 나오죠. 선두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내년에 예. 이낙연 총리가 약간 처지는 감이 있다가 예, 탄력이 처진다. 좀 붙다가 내년 연말쯤 되면은 여권의 후보로 예. 이렇게 굉장히 당의 지원도 받고 예.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게 되겠죠. 예.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분이 이제 지명이대 태어난 분인데 병화 인수를 쓰는 성분이라고요. 이 병화 이분이 이제 팔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격에 그러니까 이제 제격 투인에서 다시 재용 상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가 이렇게 이제 성격되어 가는 명인데 네. 그 상관이라는 성분이 네. 기토일주가 이제 경시에 태어나가지고 상관을 보면은 굉장히 우수하고 수명이고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을 쓰는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팔자에서 이제 용신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용신의 여러 개념이 있지만 부옥용신으로 볼 때는 인수를 쓴단 말입니다. 예. 인수를 쓰니까 경자년의 인수의 뿌리가 되는 만약 경우시생이라고 우리가 추리한다면은 예. 경우시생이 맞을 것 같아요. 글 쓰는 포맷이나 예. 언행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파사연정의 기운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걸 세우고 변혁하는 기운이 있는데 굉장한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병화라는 인수라는 성분의 운으로 가지 않고 인수가 파괴된 놈으로 가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교수직으로 있었으면 좋았던 거예요. 어쨌든.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과반으로서 입은 거군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맞지 않나? 이제 원래 이제 인수가 있으면 이제 관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예. 팔자의 구조가 제격이고 이 제격이 인수를 쓰거나 이제 상관을 쓰는 거였는데 예. 지금 상관을 쓰는 운으로 갔지만은 예.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운이 상관으로 흘러도 기본적으로 이 명식은 인수를 쓰는 명이에요. 화를 예. 쓰는 명인데 예. 이제 경자년의 상황이 예. 이분한테 이제 상관 재운인데 이 예. 제가 오시면은 상관의 뿌리를 이렇게 친다고요. 상관의 예. 뿌리를 치면은 우선 상관 입장에서 우리가 포테술로 이제 거법을 운용할 때는 이제 욕사충이 되어가지고 진로도 끊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이제 명예도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뭐 운이 지금 나쁘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은 굉장히 강하다. 현재까지. 네, 저 인수 더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할 것이고 제가 오히려 예, 지금 동정표를 바라나요? 오히려 아니면은 뭐 동정심을 유발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정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지만은 예. 어제 서초동 집회에서 예. 뭐 조국을 지지하는 그렇죠. 서초동 집회가 예. 마지막이라고 선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선언했죠. 그러면서 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을 선언하고 집회 마지막을 선언하고 그 다음 날 사퇴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야 시나리오구나. 부분인데, 예. 시나리오네. 예. 뭐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정세나 정황도 이제 뭐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 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뭐 제가 이런 정세나 이런 국면에 제가 이렇게 요주도하게 이렇게 상황을 살피지 않았고 또 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렇죠. 뭐 외국에서 예.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 자유한국당의 지도체제부인 뭐 한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 총무 이제 장마 잠깐만요. 팩트 체크. 원내 총무가 아니고 원내 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입니까? 예, 지금은 조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총무였는데
총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뭐 그렇게 뭐 그게 예, 뭐 아직 정책이 뭐 이판 쪽은 고수지만은 사판 쪽은 아직까지 예. 조금 그럴 필요도 사판 쪽은 제가 고수고 예, 이판 쪽은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고수고 사판 쪽은 제가 정책 고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사라진다. 예, 참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그래서, 예. 이미 그 예. 팔자선명 시리즈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 팔자선명에서 한교안 나경원은 예, 제가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외했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총경의 구속 예. 그리고 곧 정경심 교수도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동생의 조국 장관의 동생 역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러니까 재청구했을 경우 거의 뭐 100% 구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국 일가족이 거의 뭐 감옥을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 우파나 보수 세력들의 좀 좀 순진성에 대해서 아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이번에도 뭐 그 버닝썬 사태라든지 예. 뭐 또 이제 유시민과 관련해서 뭐 신라젠 뭐 이런 건들이 지금 이제 하평에 오르고 있는데 예. 뭐 윤총경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예. 그것이 뭐 또 문재인 정권을 몰락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그런 굉장히 그 신호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악한 그 드루킹도 말이죠. 예. 감옥에서 1년 동안 헤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1년은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구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럴 경향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는 어쨌든 예. 건재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마치 아무래도 내년에 지금 뭐 노란 딱지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지만 보수의 우파 채널들의 뭐 보수 스피커들이 한번 굉장히 타격을 입는 그런 비상정부의 또 사태가 올 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내년 상황이 저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정실 교수 구속이라는 거는 뭐 이제 조그만 사안들이고,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힘이 있는 상황으로 처음에 제작하고 있는 날 마침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퇴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뭐 이제 저는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씩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나씩 꼭 찍어서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는 올해 안에 이제 정치 생명 끝난다. 예, 올해 안에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거의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올해 넘긴다. 올해는 넘기고 2021년도에 2021년도가 2021년도에 대화 완전하게 이재명은 뭐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권에 이제 그 꿈이 실현되지는 않는 거죠. 예. 자, 그럼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우리 이수 선생과 제가 계속해서 2판계와 4판계가 부딪힌 것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는 올해 안에 이제 정책 생명 끝난다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셨고 근데 결국은 그게 제가 일단 패했습니다. 네, 제가 인정하고요. 제가 일단 1패 들어갔습니다. 1패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가 12월 24일 날 구속된다. 제가 이제 뭐 100% 구속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구속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경수 도지사의 그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졌죠. 예, 내년 1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또 올해는 넘긴 겁니다. 예, 양력으로 올해는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내년 1월 25일 날 구속되더라도 어찌됐든 올해는 넘겼기 때문에 역시 이거 역시도 이수 선생의 성이다 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고 제가 일단 2패 들어갔네요. 자, 제가 2패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영장 청구는 제가 일단 그거는 제가 일성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수 선생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 청구는 없다라고 했고 저는 있다. 반드시 영장은 청구된다라고 했는데 영장 청구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 일성을 가져왔고 1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속된다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절대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또 이 구속과 관계돼서 제가 또 1패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삼승하셨나요?
아니 오늘 신중자가 너무 겸손하게 나오니까 양 긴장이 되는데 아니 요거 웬일이야 이거? 요 막판 디스크 하나 들어간 거예요. 막판 디스크 하나 있어 일단 예, 해보자. 일단 3승을 하셨고 제가 지금 1승을 하고 3승 1패를 하셨고 제가 1승 3패를 했습니다. 뭐 조국 교수가 이번에도 뭐 이제 성실히 이제 뭐 굉장히 그 수치심사에 이제 임하고 뭐 자기가 없으면 또 가족의 생계까지도 뭐 채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하기에 참 정말 좀 명구스러운 친구죠 진짜. 이제까지 자기가 다른 뭐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한 얘기들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참 잣대가 자기하고 이렇게 타자하게 되는 잣대가 너무 다른데 어쨌든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리에는 이런 사상이 있다고요. 이제 뭐 남자한테는 이제 짝이 굉장히 중요한 배연이 이제 그 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팔자술에 이제 추녀 아주 기쁨이 하는 게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는 게 재라는 성분인데 그 명리에는 이런 이제 사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부인이 외간 남자와 정통해가지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너를 살렸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너 팔자에 이제 재물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이 이제 처가 집을 나감으로써 이렇게 지켜진 그런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난해하네요. 제가 이 조금 이 아니 이제 시청자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돈과 여자가 이제 같은 성분이에요. 재라는. 그런데 이제 내가 큰 돈을 잃으면 또는 건강이 아주 악화되면 배우자는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물상 대체 같은 그게 무슨 다시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상대가 남편이 돈이 많으면 자 남자한테 재라는 성분이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처성 그러니까 처나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재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건강을 상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재물을 다 산실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적으로 이제 폐운이 오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지키는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상교체 개념인데 정경심 교수가 이제 어쨌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저는 조국은 살아났다라는 걸 이미 이렇게 감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상교체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조국 그 정경심 교수도 일체 뭐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도 같은 그 가족 간에 이제 같은 그 뭐 가족 간 비리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감찰 무마건 유죄소건을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사안으로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저는 이번에 그 구속되지 않는데 저한테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질국에서 일단은 이제 바닥을 한번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국이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첩첩산중이지. 근데 그 뭐 위기는 기회예요.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뭐 아직도 뭐 내가 조국이다 하는 그 얼빠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개인이 아니고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세력의 그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흐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게 예측한 거는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라고요. 김정수 운명인데 2021년 몰락을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 1년은 단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의 그 집행부가 이미 총선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뭐 이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팔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은 또 사판적인 견해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판과 사판이 완전히 이렇게 대별되면 사판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